살이 좀 많이 빠지셨네요. 조금 빠졌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근데. 지금 몇 킬로 지금 거죠? 지금 한 113kg?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4kg를 더 빼야 됩니다. 14킬로? 네. 이게 무대 체중은 아니고 개체량 통과하는. 그렇죠. 개체량 통과하는 게 99.3이니까 그럼 무대 올라갈 때쯤에는 얼마나? 한 100kg, 101kg 정도대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개체를 97kg, 98kg 정도 가까이로 한 것 같아가지고 100kg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 한 1, 2kg 더 올려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운동 스타일 좀 바뀐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운동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저번에 이제 건우 형이랑 운동했을 때처럼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초반에는 좀 프리웨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힘을 좀 많이 쓰고 이제 점점 좀 컴파운드 세트나 볼륨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하긴 합니다. 뒤로 갈수록 뭐 프리웨이트를 안 하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뒤로 갈수록 부상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중을 조금 낮춰서 강도를 조절한다라는 거지 무조건 처음에는 프레이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머신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많으실 텐데 좀 길게 보시고 시합까지의 훈련을 구성하시면 부상의 위험을 줄이면서 좋은 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슬슬 올라오고 있거든. 파이팅 해볼게요. 뭐가 비기님. 올라와요? 텐션? 모든 게 텐션, 내 열정, 내 집중도. 제가 이제 티바로 체스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당겼을 때의 위치예요. 내 상부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상부가 좀 많이 갈 수 없겠죠. 뭐 물론 그립의 차이로 인해서 당기는 위치가 내려옴으로써 광배를 더 많이 줄 수는 있지만 내 상체 세팅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기는 위치에 잘 맞춰줘야 된다. 명치 있는 부분에 이 패드의 거의 끝부분이 딱 맞춰주면 그립이 의도하는 대로 보통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원판 하나 이렇게 딱 되면 높이가 올라오면서 내가 이제 더 잘 맞출 수가 있겠죠. 주의할 사항은 등을 당기니까 내 상체만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허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흉추가 신전이 되면 요추도 자연스럽게 신전 형태를 살짝 만들어서 고관절부터 딱 잡아가지고 세팅을 잘 해놔야 내가 상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등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지도 잘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고관절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좀 크게 있기 때문에 밑에 쪽도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힘이 빠지면은 견갑이 좀 이렇게 잘 안 접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10개를 해야 됐는데 그 자극이 좀 안 빠지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멈추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10개를 하고 드랍을 하는 게 나을지. 선택의 차이예요. 보디빌딩적인 관점에서 근육의 타겟팅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피로도를 주는 게 목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내려놓고 중량을 낮춰서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땡긴다고 해서 다른 부위가 운동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이것도 점진적으로 조금 과부하가 되다 보면 나중에 같은 무게여도 여기가 더 잘 버텨주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당길 수가 있거든요. 좀 성향의 차이이다. 내가 원하는 부위만 자극하고 싶은 깔끔함을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려놓으시는 게 맞고 끝까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그냥 끝까지 당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막 당기게 되면 부상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좀 어떤 동물적인 감각에 판단을 해서 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는 내 이거 당기면은 당기는데 다칠 것 같아 이러면 내려놔요. 근데 그쪽에까지 자극은 안 가지만 더 당기면 다른 데 자극을 주고 뭔가 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쥐어짠에서 해당 근육에 그 자극이 안 오는데 제가 억지로 당긴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이제 랩으로는 안 쳐요. 랩으로는 안 치고 기록은 안 해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몸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디빌딩적인 관점에서 동작이 다 안 나오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런 거죠. 어떤 협응이 없는 고립은 크게 의미가 없고 또 고립 없는 협응은 그 해당 근육을 잘 자극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 동작을 할 때도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 해당 부위를 고립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반동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게 돼요. 즉 그게 뭐냐면 그 해당 부위를 고립하기 위해서 오히려 협응을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운동 좀 상급자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디빌딩이라고 해서 티바로우를 무조건 딱 고정해 놓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내 상체도 써주면서 협응을 같이 써줘야 해당 부위도 정확하게 고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냥 차라리 무게를 낮추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중량감에서만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 20kg를 100kg처럼 든다고 해서 내 근육한테 이걸 100kg로 든다라고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어요. 이 100kg는 100kg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존재를 합니다. 중량을 진짜 저중량으로만 다루는데 큰 몸을 갖는다? 이건 사실상 좀 힘들어요. 근육의 단면적은 결국에 힘이랑 어느 정도 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스쿼트 200kg, 데드리프트 200kg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10개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물며 좀 체급이 낮더라도 동일 체급에서는 몸이 좀 큰 편이고 다부진 편이고, 사실 200kg로 10개 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이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근육의 단면적이 크고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걸 알면 알수록 제가 딱 이거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죠, 정확히. 다쳐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다치는 순간 그거는 절대 100점짜리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와.
오늘은 원암으로 하시네요. 네, 지금은 타겟이 약간 이제 승무 쪽보다는 광배 쪽. 원래는 이제 티바로그 다음에 항상 하이로우를 했었는데 CT 로그에서 좀 승무 쪽을 많이 자극을 해줬어요. 제가 등 운동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손으로 했으면 한 손으로도 하나 넣는 거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손으로 하면은 이제 견갑이 좀 더 모이기 쉬운 형태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쪽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어깨를 잘 하강시켜서 이 광배를 좀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암류의 운동을 할 때 네, 보통은 광배 타겟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광배근의 기능 중에 몸통을 약간 회전시키는 기능도 있다. 그렇죠. 몸통을 어디까지 회전시켜요? 아, 그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 골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몸통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시켜서 광배가 들어가는 범위는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당겼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골반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뺐다가 이제 왔을 때 여기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가냐, 이렇게 골반을 돌려버리는. 어디까지? 아 진짜로. 그리고 여기까지는 광배인데 이 뒤로 이제 넘어가면 수면삼각근이 많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팔이 내 몸통에만 딱 붙여주는 정도에서 여기서 몸통만 골반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몸을 그냥 비틀어서 광배가 찝히는 그런 수축이 강하게 되진 않지만 그냥 찝혀서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느낌을 아예 모른다면 전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인지하는 데는? 네, 인지하는데.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한테 이제 보통 이러는 거예요. 가슴 펴고 어깨 내리고 몸 약간 옆으로 해서 돌려봐라. 그러면 이제 광배의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느낌이 오거든요. 중량을 걸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면 느낌이 나요. 누구나 처음부터 자세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바로 느낌이 온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느낌이 잡힌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다 단정하지 마셔라. 정답도 없고 틀린 것도 없지만 이제 단 방향은 있다. 그 방향은 뭐다? 다치지 않는 것. 자, 오늘 이 픽스 풀다운을 할 건데, 이 랩 풀다운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가 뚫려 있죠. 이 방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연 상태에서 광배를 그대로 찍기 용이합니다.
와, 힘 받았어, 힘 받았어. 아. 제가 지금 마무리 운동으로 팩델 리버스 플라이 하고 있는데요. 상부 전체를 승모근까지 다 합쳐서 자극시킨다라는 느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후면 어퍼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을 자극을 주면서 이게 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서 자주 하고 있는 루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쉬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마지막까지 제가 짜주거든요. 마지막 세트 할 때 무슨 운동을 하건 상관없지만 끝까지 좀 자극시켜줄 수 있는 그런 휴식 시간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등 운동 해봤는데 시즌의 이제 중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절반 정도 이제 더 가야 하는데 진짜 발전된 모습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